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하고 약속한 거 지키셨나요? 네. 뭐였죠? 복습하고 오시는 거. 결석은 오늘 안 하셨으니까 지켰고, 복습은 꼭 하고 오셨겠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민법의 구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두 번째, 그중에 법률 효과라는 건 권리 변동을 의미하고 그 권리 변동에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뭐 이런 게 있다. 세 번째, 법률 요건은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말하는데 그 법률 요건 속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중에 핵심 개념이 법률 행위였었죠.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이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구성 요소가 하나 있다. 의사 표시라고 해서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고 이걸 꼭 구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법률 행위로 넘어와서 법률 행위의 뜻이 뭐고 특징이 뭐고 종류 중에서는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 이것만 구별했고요. 중요한 게 법률 행위 요건이었었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효력 요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마 성립 요건은 다 아실 거고 이제 효력 요건에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 요건에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거 했었고요. 특별 효과는 특효 대주기사가 뭐 이렇게 외웠죠? 네,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잊어버려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것 중에서 여기까지 이제 쭉 와서 요거 중에서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 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 네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의사 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지난주에 대충 의사 표시가 뭔지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 표시가 뭐다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15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사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의사 표시가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안 했습니다. 법률 사실이다. 이러한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 의사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 효과 의사 이렇게 쪼개지는데 요즘 내용상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의사 표시로 나눠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의사 표시로 나눠진다. 이때 이 의사 표시가 일치를 해야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A를 원하고 있다면 A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내가 원한 A가 내 손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봤던 법률의 목적 요건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 외에 그걸 갖췄다 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성의 필수 요소인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두 번째로 하자라는 게 없어야 그 의사 표시는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또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재 보면 156페이지부터 쭉 뭐 주주리 써 있는데 이런 건 집에서 읽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읽는 거 아니라 그랬어. 넘어보면 불완전한 의사 표시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158페이지 있었죠?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이론적인 거고 하다 보면 그냥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불완전한 의사 표시 여기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고 요 기본적인 개념을 오늘 좀 잡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것들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지금 보시면 머리 지진납니다. 실전적인 걸 조금. 자, 불완전한 의사 표시라고 해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그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를 원하고 있다면 A를 주세요라고 해야 내가 원한 A가 내 손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A를 원하고 있는데
B를 주세요. 그럼 내 손엔 B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이게 기본일 거고요. 두 번째, 일치는 하더라도 하자라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뭐하고 뭐였었죠? 하자가 사기강박이었었죠. 사기강박. 주름 제거 크림 기억나세요? 네. 그건 기억나겠지.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발라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것까지. 그렇죠. 그런 건 기억이 잘 나. 이렇게 발라야 된다는 건 기억이 잘 나. 이거는 기억이 이런 거. 근데 어쨌든 하자라는 건 사기 강박을 만든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이렇게 불일치하거나 두 번째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거나 사기나 강박이 있거나 그럼 이 의사표시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이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의사의 흠결. 네. 이런 표현 자꾸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써야 돼. 입에 붙어가지고. 흠결이라는 건 뭐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흠결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앞으로는 의사의 흠결이라는 표현으로 자꾸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가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의 의사표시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게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먼저 159페이지에 제2절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가로 열고 의사의 흠결 그랬죠. 그 다음에 왜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의미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에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지금 내심적 효과에서 설명 안 드렸으니까 일단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 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거 107조. 정식 명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고요. 줄여서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고요.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하고요. 일본식 용어로 심리유부라고도 합니다. 심리유부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아직도 민법에는 일본식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어쨌든 진의한 의사표시가 정식 명칭이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를 보면 제10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은 1항 이렇게 부릅니다. 1항. 그러니까 제107조 제1항이에요. 그리고 문장이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107조 1항 일단 조문이 문장이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이 그러나로 연결이 돼 있죠. 다만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는 다만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 2개가 요 접속사로 연결이 될 때 앞에 있는 것을 본문이라 합니다.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걸 단서라 합니다. 그럼 107조 1항은 107조 1항 본문과 107조 1항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말하냐? 시험 지문에 그냥 제107조 제1항 단서라고만 나옵니다. 시험 지문에. 그럴 때 제107조 제1항 단서가 뭔지를 알아야 풀지요. 그런데 모르면은 조문집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문집을 펼치는 순간 5년간 시험을 못 보게 되고 공부집행 방해죄로 은팔찌와 국가가 정하는 밥을 먹게 됩니다. 지금 비선실세들처럼. 그렇죠? 좋은 시절 다 갔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어떤 내용인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외우세요.
그 다음에 아직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도 괜찮아요. 자꾸 읽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지는 건 별개예요.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게 정석이기는 합니다. 이해가 돼야 암기가 돼요. 그게 정석이야. 그런데 우리는 정석대로 공부해갖고는 1년 동안에 65점을 못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보다 보면 암기는 돼. 보다 보면 암기는 돼.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처음 외울 때 I'm a boy 할 때 보이가 소년이라는 걸 이해해서 외웠어요? 스튜던트가 왜 학생인지 이해해서 외웠나요? 그걸 이해하는 게 어근 공부예요. 스터드 이게 공부라는 뜻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따구로 ENT는 사람을 말하는 전미사고 뭐 이따구로 어근 공부해가지고 외웠어요.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아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스튜던트 그럼 학생 그렇게 똑같아요. 민법 외우는 거예요. 이해고 필요. 어쨌든 요 조문은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 107조 1항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보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일단 간단히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때 비진이 표시가 뭘까? 뜻. 법적인 의미는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를 표시한 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걸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법적인 거예요. 좀 안 와닿죠?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현이 예쁜데도 불구하고 네가 예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물어보죠. 누가 이쁘냐고. 그러면 항상 남자친구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훨씬 이쁘다고. 전지현하고 결혼할래? 나하고 다시 결혼하려 그러면 속으로는 아우 전하고 결혼했으면 아주 땡큐지.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너하고 뭐 이렇게. 다 거짓말이 해당되는 게 이런 거예요. A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B라고 말하는 거. 늑대가 나타났다 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의사표시가 불일치, 거짓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알아. 이런 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런 거. 판례로 나오는 게 거짓 사직서 제출이에요. 주로 연봉 협상 같은 거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내지요. 이런 것들이 비진이 표시.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지문에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증여 의사 없이 사직의 의사 없이 증여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진 표시. 됐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요건은 나중에 봐요. 까다로워요. 효과를 봅니다. 비진이 표시는 우리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라고 되어 있어요. 107조 1항 본문에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러면 사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민법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서가 문제예요. 107조랑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즉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이때 알았다. 민법에서 알았다는 걸 악의라 한다 그랬어요. 악의는 무엇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몰랐다는 선의입니다. 그래서 선의나 악의는 좋은 뜻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악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알 수 있었다는 건 이걸 줄인 거예요.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를 말합니다. 알 수 있었다는 거. 결국 알 수 있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알았다는 거다, 몰랐다는 거다. 이건 결과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조심을 안 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에요, 이건. 선인데 조심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부주의라고도 하고 과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는 선의 과실입니다. 선이라는 걸 빼고 과실이라고 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줄여서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또는 과실. 이런 표현을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악의 또는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악의 또는 과실. 두 번째로 과실은 알았다는 거다 몰랐다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몰랐다는 거다. 이렇게. 어쨌든 갑이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거나 우리 늑대가 나타났다. 몇 번 늑대가 나타났더니 그 어느 시점 이후로는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단박에 알았죠. 이런 경우 이런 거요. 이럴 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표시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항, 찍소리, 대항, 찍소리.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 찍소리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소리 못한다 이렇게. 자, 요거의 의미까지를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정리, 비진이 표시 조문 읽고 1항이 본문과 단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단서 외워야 되고, 비진이 표시는 뜻이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데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가 거짓 사직서 제출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 요건은 나중에 보고 효과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랬어요. 원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요. 무효가 되었다도 선의 제3자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이럴 때 이제 마지막 이 효과에 관해서 사례 형태로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비진이 표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이제 이런 게 가끔 나오긴 해요. 갑이라는 자가요,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의사 없이 증여의사를 표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증여의사 없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를 하기로 표시 이렇게 나와요. 자, 좀 전에 무슨 의사 없이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비진이 표시라 그랬죠. 증여의사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비진이 표시인데 어쨌든 이렇게 거짓 증여를 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런데 원칙이 어떻다? 유효다. 원칙이 유효다. 증여가 유효하다는 것은 등기도 유효라는 거예요. 증여가 유효라는 건 갑이 이렇게 실제로 증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도 유효합니다. 등기도 유효해요.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이걸 제3자에게 팔았다. 제3자는 소유자하고 거래했다. 소유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나오더라. 예외가 뭐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여기서 먼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죠? 네? 그러면 유효이려면 숨겨져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을이 뭐여야 돼요? 선의 and 무과실. 숨겨져 있는 요건이에요. 그렇죠? 조문에는 없지만 조문을 반대 해석하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무효니까 이걸 뒤집으면 선의 and 무과실이어야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증여가 무효라면 을 등기도 뭐다? 무효다. 을 등기가 무효라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을이 등기부에는 소유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을이 마음만 먹으면 숨기고 팔아먹을 수 있다. 이때 병, 무효 등기를, 즉 을이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라고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 말이야. 이 병은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이중매매에서 봤듯이
등기가 무효라면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문이 있더라. 이 조문이 있더라. 이게 무효가 되었다더라도 누구한테는 찍소리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 못한다. 그래서 얘가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중매매 반사회 질서에는 무효일 때는 이런 조문이 없었어요. 이런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에서는 조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을 주고 있어요. 그 조문의 뜻이 뭐냐? 이런 경우. 선의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럴 때 이 선의의 제3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이다. 그래서 결론,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은 이런 경우에 무효 등기를 유효라고 믿고 거래한 사람,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이런 특별 규정을 둬서 선의의 제3자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첫 순환 11, 12월 달에 비진의 표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여기 전부예요. 이거 위에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책은 안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설마 이번 주 동안 집에서 또 복습할 때 책 보신 분? 안 보셨죠? 에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요, 보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괜히 인강 듣다 지겨우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강 들으면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를 딱 끊어놓고 책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머리치지 나죠. 공부하기 싫지요. 그러니까 듣던 인강도 스탑 시켜놓고 나가서 놀지요. 그렇게 돼. 이거 보다 보면 지겨워지고요. 공부하기 싫어져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징글징글하게 볼 기회가 생겨요. 비진의 표시는 이렇게만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허위 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하는데 108조가 있죠. 자,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8조에 보면 160페이지. 108조 통정한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지문에 가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선의 제3자, 보호되는 제3자를 말합니다.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일단 조문 확인했고요. 첫 번째, 뜻이 뭘까? 갑이란 자가 비진의 표시를 해요.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요. 이게 허위 표시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 이게 허위 표시예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 짜고 치는 고수도 생각하시면 돼요. 짜고 치는 고수도. 이때 합의라는 말 대신에 통정, 통모, 양해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통정, 통모, 양해 이런 말도 쓰고요. 순수 한글로는 짜고 이런 말을 써요. 짜고 이렇게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통정, 통모, 양해, 상대방과 짜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예가 가장매매라는 게 나와요. 이 표시 대표적인 예가 자 가장매매가 어떤 건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대표적인 예가 가장매매고요. 자 요건은 이제 비진의 표시에다가 합의만 있으면 되고요. 효과만
아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 그랬죠. 예?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뭐까지 해줘요? 하위.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된 거예요. 하위 표시는 그냥 당연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에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재산들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개념과 효과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거 가지고 이해를 좀 해보는 거예요. 갑이라는 자가 A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있어요. 갑의 채권자. 돈을 만약에 안 갚으면요. 안 갚으면 갑의 채권자는 이 A 토지를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이 경매를 넣는 걸 강제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면 돈은 갚기는 싫고 그렇다고 경매를 당하기는 더더욱이 싫고 그런 방법이 두 가지죠. 얼른 팔아먹거나 빼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빼돌리는 방법, 재산을 숨기는 방법, 이 가장매매예요. 이 갑이 친구 을과 짜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아, 이 가장이 그 가장이구나. 난 집안에 가장이 매매를 하는 건 줄 알았네. 그게 아니고 이 가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아, 이 가장이 그 가장이구나.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넘겨줬다. 요렇게 나와요. 자, 이때 갑은요, 이 A 토지를 팔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겠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계약서에. 그리고 을이 알면서 뭐까지 한 거예요? 오케이 했으니까 합의까지 해줬죠. 그래서 전형적인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이 표시가 가장매매가 됩니다. 허위 표시가. 자, 이때 효과를 봅니다. 무효라 그랬죠. 무효라 그랬어요. 그럼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장매매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에요. 왜 108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지난주에 반사회 질서 행위는 그 행위를 하지 말아라.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없을 때 최후 보루로 적용되는 게 반사회 질서행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매매는 108조에서 무효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103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에서. 다음은 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은 해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를 하는 행위,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말이죠. 왜? 허위 표시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두 번째,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이게 무효인데, 이게 무효라면 을은 소유권이 없는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배신을 해요. 여기서 어디 친구를 믿고 등기를 넘겨놨더니 팔아먹어요. 그런데 이게 무효기 때문에 을은 권리자가 아니고요. 권리자가 아닌 자와 거래했으니까 얘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108조 2항이 있었어요. 얘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는 아까 이거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구조가. 네. 자, 이거 포함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한 걸음만. 어떻게? 정의파라.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봐요. 아니 순서대로. 지금까지 머리가 지진 않았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니까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가. 얘가 파라. 정. 제3자와 거래한 사람을 전득자라 합니다.
됐죠? 이 정은 두 놈이 있을 수 있겠죠. 선의의 병과 거래한 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악의의 병과 거래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선의의 병과 거래한 정, 얘 선이 보호되죠? 소유권 취득하죠? 네,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병이 소유자네요. 그렇죠? 그렇잖아. 병이 소유자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거래했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쵸? 아니다. 하지 말자. 표정 보니까 괜히 했다. 첫날인데 잊어버리세요. 표정 보니까 괜히 했어.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딱딱 이걸로 넘어가는 순간 표정이 여기서 끝. 전 이렇게 착해요. 다음 순환에 여기까지만. 됐어. 끝. 착하지요? 안 넘어가요. 저는 여러분들 표정 딱 보면요. 한두 분이 표정 지으면 그냥 했을 거예요. 한 절반 이상. 괜히 했어. 여기까지만. 가장매매했다. 허위표시로 무효다. 등기도 무효다. 단 얘가 팔아먹었다. 제3자 원래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만 108조 2항에서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됐다. 거기까지. 여기 허위표시에서 보셔야 될 일. 세 번째가 착오해야 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일단요, 앞에 있던 비질이 표시하고 허위표시는요, 아까 제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랬고요. 비질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요. 비질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아요. 에? 근데 이건 몰라요. 착오의 뜻이 109조 착오의 뜻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비질이 표시나 허위 표시는 내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아. 전지현이 이쁜데 여자친구가 이쁘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걸 비질 표시, 허위 표시 두 가지로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물건 잘못 싸우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명히 나는 진간장을 사러 갔는데 집에 와서 영수증하고 물건 사온 걸 쫙 맞춰봤더니 맛간장이 딱 들어있어. 나는 분명히 진간장을 산 것 같은데 영수증을 봤더니 맛간장이라고 딱 돼 있어. 머릿속에 생각해, 내가 맛간장을 잘못 올려놨구나. 생각은 진간장인데 마트 계산대에 맛간장을 올려놨다는 건 맛간장을 사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착오예요. 학원 오려고 603번을 타야 되는데요. 탔더니 630번이야. 잘못한 거죠. 생각은 603번이야. 표시는 몇 번을 타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640번. 모의고사랑 내년 실전에서 시험을 봤어요. 답은 3번을 골랐어요. 3번을 동그라미 쳐야 되죠? 4번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의사는 3번, 표시는 몇 번? 4번. 이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으니까 나중에 답안지를 바꾸겠죠.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죠.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착오예요. 그런데 이런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요. 원칙이 유효해요. 표시한 대로 유효해요.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해요. 이거를 옛날에는 무효로 했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물건 잘못 사왔다 무조건 무효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버스 잘못 타고 탔다. 가다 말고 기사분한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원래 장소로 나를 데려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무효로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로 해놨어요. 유효. 다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취소도 잘 보세요. 취소한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취소하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잘못 탔다,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다, 타고 가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내가 탔던 대로 나를 다시 데려다 줘야 돼요. 기사분은. 차를 돌려서.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거고 이 취소 요건이 따로 있어요.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오가 있을 때 유효하되 이걸 취소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 요건이 2개예요. 자, 조문을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착오한 의사표시 박스 안에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구나. 그냥 착오가 아니고 어디에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 그런데 그러나라고 돼 있어. 또 단서가 나왔네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 2가지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2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착오라는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착오 유형이 쫙 나와요. 지금 몰라도 돼요. 이렇게 착오가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취소 그냥 못한다. 취소 요건이 따로 있다. 그 요건이 2개. 중요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좀 전에 109조 조문을 확인을 해봤지만요. 여기에 어떤 게 중요 부분이고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뭐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에 관한 기준, 예 이런 게 109조에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게 중요 부분 착오인지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인지는 대법원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샀어요. 이때 을은요 이 땅이 갑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 때는 이 땅이 병소유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착각한 거죠. 그렇죠. 갑소유인 줄 알고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병소유더라.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자를 착오한 거예요. 이때 을이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즉 소유자를 착오한 게 중요 부분이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돼요.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소유자를 착오한 거. 아니다가 팔래. 100평이에요 이게. 100평 값을 주고 샀어요. 40평밖에 안 되네. 면적이 부족하죠? 40평밖에 안 되는 땅을 100평이라고 착각하고 100평 값을 주고 샀어요. 면적을 착오했어요.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런 건 중요 부분 아니라 그래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례,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그 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면적을 착오하거나 소유자를 착오하거나 이런 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면적을 착오하나. 나중에 기준은 말씀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 요거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 2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냥 첫 번째로 기억할게. 그냥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 중대한. 중대한 자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가끔 중대한 자를 쏙 빼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중대한 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2번째. 아까 뭘 과실이라 그랬죠?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모르는 걸 과실하라 했죠. 자, 이게 왜 등장하는가? 이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버스를 잘못한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603번을 타야 되는데 630번을 탔다. 조심했더라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눈만 치켜뜨면 됐는데. 폰 보느라고 안 봤어요. 눈만 올려다 봤으면 됐는데 폰 보느라고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모르는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실이 중대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과실 갖고는 안 돼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중대한 과실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중대한 과실이 뭐예요? 그러면 대법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은 현저한 부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만 원밖에 안 되는 고려 가짜 청자를 진짜 청자로 착각하고 5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가짜인데 가짜인 줄 모르고 샀죠. 그런데 이걸 사는 사람이 이거 진품 감정을 거치지도 않았고요. 가짜일 때를 대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덜렁 샀어요. 이때 중대한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가 판례예요. 없다가 판례예요. 왜 없는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을 생각해. 왜 그렇지? 왜 그렇지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어. 생각을 넓히지 말라 그랬어. 그냥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아니지? 그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 왜 아니지? 이건 우리 상식이야.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받아들여.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여.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네? 끝. 그러면 돼.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 다른 사람이 왜 아니냐고 자꾸 물어봐. 몰라. 나는 왠진 몰라.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래. 끝. 아시겠죠? 그래야 붙어. 저 자식은 이해시켜주기 싫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네, 맞아요. 나중에 시켜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해가 필요한 건 제가 설명드려요. 이해가 필요한 건 설명드려. 근데 이해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 이것들은 그냥 넣으시라 그래요. 그 이해 필요 없어요. 고려청자 중대한 과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오의 뜻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 다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 요건이 2개.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이 없을까. 나중에 대법원 판례를 좀 비교하되 오늘 먼저 중요 부분 아닌 거 면적 착오, 소유자 착오. 그 다음에 오늘 먼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고려청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포인트를 머릿속에 빡빡.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괜히 위유 그러면 나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착오를 머릿속에 일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면 이 행위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이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해요. 계약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취소를 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 따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갑이 돈을 받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이요 계약을 할 때 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었어요. 갑이. 계약하고 등기까지 넘겨주고 나서 갑은 자기가 착오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고요. 갑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죠? 네, 취소했어요. 갑이. 요건 갖추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후라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근데 언제부터 무효가 되냐?
처음부터 무효예요. 취소할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 을등기 취소 전에는 유효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취소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게 돼버려요. 그런데 요 중간에 병이 샀어요. 취소 전에 병이 샀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병이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병은요, 살 당시에는 을등기가 유효였었죠. 을이 소유자였었죠. 그러니까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하는데 병이 사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갑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느닷없이 을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결국 얘는 무효등기자와 거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돼버려요. 없다가. 그래서 109조 2항에 뭘 만들어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만약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얘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갑을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샀기 때문에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샀다면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선의 재산이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109조 2항 요거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전에 나타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그렇죠? 취소 전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를 한 사람, 이 사람은 거래할 당시에는 유효였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거래했으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갑이 계약을 취소해요. 근데 계약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을등기가 취소한 순간 자동으로 말소가 되지를 않아요. 을등기는 나중에 말소가 돼요. 심지어는 갑이 계약을 취소하고 을에게 등기를 말소하라 안 하고 버텨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시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갑이 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을이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요. 이렇게 갑이 계약을 취소한 후에 을등기가 말소할 때까지 요 사이 요때도 시간이 좀 흘러가요. 근데 요때 을이 팔아먹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아직 을등기가 말소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요. 아까 109조 2항에서 제3자는 요 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이 법을 운용을 해봤더니 갑이 계약을 취소는 했으나 그래서 을등기가 무효가 되어버렸으나 을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과 거래한 제3자도 있더란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9조 2항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하기 전이든 취소 후든 묻지 않는다. 취소 전 제3자든 취소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든 묻지 않는다. 선이라면 보호된다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9조 2항 착오 취소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 제3자든 취소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든 보호된다. 이렇게 했다. 이번 순환에 착오에서 기억하실 게 딱 여기까지예요. 착오의 뜻, 원칙, 유효, 예외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요건 2개.
취소하면 서급해서 무효가 된다. 서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3자 보규정이 있다. 선의 제3자. 이때 선의 제3자가 두 놈이 있다. 법원에 의할 때 취소 전 선의 제3자, 취소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하자 있는 거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